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퇴직의 순간은 늘 박수와 축하로 시작됩니다. 그날 함께 퇴직했던 동료들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기지만 누군가는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까 걱정합니다. 퇴직 후 5년 한국 시니어의 삶은 이렇게 갈립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과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3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퇴직금 대부분을 소진했거나 이미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퇴직 직후 첫 2년은 보상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못한 여행, 외식, 친구 모임, 자녀, 결혼 비용까지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소비가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이제 좀 즐겨야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는 줄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퇴직금과 예금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경제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60대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260만 원. 그런데 실제 연금 수입은 그 절반 수준인 12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결국 남은 차액은 적금과 퇴직금에서 빠져나갑니다. 한때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라는 자존심이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소비는 점점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면 통장은 비어 있고 새로운 수입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소득을 유지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삶의 리듬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작은 일에도 목표를 세우며 나의 일상을 유지한 사람들은 돈보다 시간을 현명하게 썼습니다. 그들은 퇴직금을 소모품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받습니다. 이제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노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인생의 경제전선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이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 5년 그 차이는 결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 인생을 경영하려는 의지. 그것이 인생 이막의 승패를 가르는 시작점입니다. 퇴직 후의 첫 몇 달은 달콤합니다. 매일 알람 없이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평생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찾아 나서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 이 말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번째 위로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퇴직하고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골프도 다니고 아내랑 제주도도 갔죠. 근데 퇴직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다시 벌면 되지 했는데 이제는 다시 일할 곳이 없네요. 김 씨의 통장 잔액은 퇴직 후 3년 만에 0원이 됐습니다. 남은 건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신용대출 이자뿐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후회보다 막막함이 더 짙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가족을 위한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65세 박정자 씨는 자녀의 전세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며 자신의 노후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니까
그냥 도와줬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병원비가 없어요. 시니어 세대에게 도움은 곧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지우게 만듭니다. 나중에 나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실패한 은퇴자의 공통점은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첫째, 습관을 바꾸지 않은 것. 둘째,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 한 것. 셋째, 이제 괜찮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퇴직 전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면 월급 대신 퇴직금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멈추는 순간 관계도 함께 멀어집니다. 특히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돈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 이 마음이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은퇴 후의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작은 무심함에서 시작됩니다. 가계부를 쓰지 않는 하루, 병원을 미루는 한 달, 사람을 피하는 한 계절, 그렇게 조금씩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매일 수천 명이 퇴직을 맞이하고 그중 절반이 5년 안에 다시 일을 찾아 나섭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남은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말 대신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묻는 것.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벌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리듬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돈보다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나의 하루를 경영했습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포트를 올려요. 그 사이에 창문을 열고 날씨를 보고 5분이라도 산책을 나가죠. 그게 제 출근이에요. 68세 이모 씨의 일상입니다. 퇴직 후 2년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허무했죠. 출근도 없고 일도 없고. 근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이게 나를 살리는 일상이구나 싶었죠. 그는 퇴직 후에도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이어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모은 금액은 5년 만에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자신이 듣고 싶었던 클래식 기타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70세의 박인수 씨는 퇴직 후 지역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제 하루의 이유가 됐어요. 박 씨는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월 수입은 크지 않지만 그는 말합니다. 일을 하니까 사람이 안 늙어요. 출근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웃고 얘기하니까요. 그게 돈보다 커요. 성공한 은퇴자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루틴의 회복입니다. 그들은 일의 크기보다 하루의 흐름을 지켰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밖으로 나가고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관계의 전환입니다. 자녀 중심의 관계에서 지역 중심의 관계로 이동했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배움 모임을 통해 자기 세대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모임이 어색했어요. 다들 낯설고 조심스럽고
근데 어느 날 그 모임에서 생일 케이크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아,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퇴직은 소속을 잃는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새로운 소속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속이 돈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건강을 자산으로 본 태도입니다. 그들은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걷기와 수면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아프면 돈도 시간도 다 멈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은퇴자들에게 성공은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잃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이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한 세대가 쌓아온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삶을 버티는 대신 삶을 스스로 다시 설계한 사람들. 그들은 돈을 불린 것이 아니라 돈이 새지 않게 막는 습관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한 은퇴자들의 집에는 화려한 것들이 없습니다. 대신 평온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저녁에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게 단단한 하루가 쌓여 5년이 되고 그 5년이 또 다른 인생이 됩니다. 퇴직 후 인생의 차이는 결국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돈보다 리듬, 지출보다 관계, 불안보다 감사. 이 세 가지를 붙잡은 사람만이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있었고 돈이 적어도 평온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매일 출근하던 길이 끊기고 전화가 줄고 함께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조금씩 지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르게 바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사람을 피했어요. 괜히 초라해 보일까 봐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날 이후 작은 일이라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택배 보조, 마을 자원봉사. 처음엔 하루벌이였지만 그 일은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게 행복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기쁩니다. 이처럼 마음가짐의 변화는 현실을 바꿉니다. 끝났다는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멈추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목표를 가진 사람은 우울감이 40% 낮고 소비 안정성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현역이에요. 다만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죠. 이 한마디를 남긴 72세 남성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는 매주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칩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은 일해야 해요. 일이 있어야 웃을 일이 생기거든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역할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인생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퇴직자라 부르고
어떤 이는 자신을 인생 2막의 주인공이라 부릅니다. 두 사람의 현실은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어도 삶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내 손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 그것이 은퇴 후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나는 이제 조금 느리게 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걷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70대 여성의 이 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은퇴 후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매일 하던 일을 멈추고 오랫동안 지켜온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퇴직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이 열리는 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가 조금 불안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었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은 시작됩니다. 퇴직 후 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 5년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더라고요. 인터뷰를 마치며 한 60대 남성이 남긴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닌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무엇을 새롭게 만들었는가를 묻게 됩니다. 처음엔 퇴직을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생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말처럼 은퇴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기입니다. 돈을 다루는 법, 사람을 만나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법까지 이 시기에 다시 배우는 사람은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 2~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 평생 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리며 늦은 꿈을 실현하는 사람, 누군가는 마을의 선생님이 되어 다른 시니어들에게 다시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제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인생은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퇴직은 내 인생의 쉼표가 아니라 반전이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이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삶을 다시 붙잡은 사람들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그 변화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인생의 현역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은퇴 5년은 어땠는지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